예, 몬트리올 알렉상드르 텍시에 선수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뭐 프랑스 선수고요. 몬트리올은 항상 이게 조금은 약간 이제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든가 살짝 팔이 이렇게 안으로 좀 굽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엔 좀 적어졌어요. 요즘엔 좀 적어졌는데 뭐 이번엔 조금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모처럼 좀 그런 걸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텍시의 선수 계약을 하게 됐네요. 1년 계약이고요. 뭐 자녀 시즌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1년 계약이고요. 계약 조건은 100만 달러입니다. 뭐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소속이었죠. 올 시즌 시작할 때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소속이었고 지난 시즌, 올 시즌 이렇게 이제 두 시즌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 남아 있는 뭐 잔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기하는 거에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 계약 해지가 된 다음에 계약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됐고 웨이버 공시 하루 딱 거쳐가지고 아무도 안 데려가면은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FA로 풀리는 이제 그런 조건인 거죠. 이제 계약을 해지가 됐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몬트리올이 바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택시에가 만약에 FA로 나오면은 원하는 팀들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팀은 금방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금방 찾았습니다. 진짜 금방 찾았어요. 어쨌든 쌍방 계약 해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몬트리올 입장에서 역시나 영입한 이유는 장기 부상자들이 공격진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어쨌든 공격에서 조금은 이 흔들릴 만한 요인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부상자 명단 등재 자원들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허비 다크 선수 발부상 그리고 케이든 굴리 하반신 물론 이제 굴리는 이제 공격수는 아니지만 파트리크 라인의 복부 그리고 엘렉스 뉴훅 선수도 얼마 전에 이제 체킹 과정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발목이 보드 쪽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돌아가는 바람에 장기 부상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격진에도 지금 3명의 선수가 부상. 게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게다가 주축 자원들이 많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올 시즌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조합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뭐 고정 조합으로 많이 나왔던 조합들 탑 4고 그리고 요 라인에서 이제 몇 골씩 나왔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뭐 당연히 슬랍코스키, 스즈키, 코필드 뭐 요즘에는 이제 슬랍코스키가 좀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라인이 구성이 되는데 그냥 이제 시즌 중에 지금까지 제일 오래 뛴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뉴후 카파넨 데미도프 그리고 세 번째 볼디크 다크 갤러거 앤더슨 에번스 갤러거 이제 요렇게 네 개의 조합이 가장 많이 출전한 조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뉴훅이랑 다크가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2라인, 3라인에서 큰 균열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두 개의 라인도 이제 성과가 상당히 잘 나오던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택시의 선수를 결국 영입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는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첫 시즌 같은 경우에도 31경기 21포인트 그리고 이제 지난 올 시즌도 단 1포인트에 불과하면서 1어시스트 뭐 본인의 강점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퍽을 가졌을 때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이제 뭐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출중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세인트루이스에선 잘 보여주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좀 구조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구조적인 구성원으로서의 하키를 또 강조하는 몽고메리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개인의 역량이 좀 높은 부분을 좀 살려주면 좋은 유형의 선수가 택시라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갖는 이유는요. 어쨌든 이 선수가 득점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슈팅 성공률이에요. 슈팅 퍼센티지인데 상당히 괜찮죠. 12.2%. 물론 이제 5.3%로 부진한 시즌이 있었지만은 18.6, 11, 12. 뭐 리그 평균보다 또 더 좋은 이런 이제 결정력에서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슈팅 스피드 관련 측정치를 바라보셔도 슈팅 성공률 지난 시즌 그죠? 지난 시즌을 했습니다. 12% 그리고 탑 스피드도 146km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리고 평균 스피드가 107km가 나오는데 저게 공격수 전체 상위 4%에 해당한 성적이에요. 그 정도로 슈팅 툴 자체가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슈팅 타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또 이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전체 슈팅 성공률도 괜찮고 그리고 리스샷 11%, 스냅샷 14.8%, 그리고 슬랩샷 10.3%, 그리고 티빈 18.8%. 이거는 이게 아마 제가 2년 차부터 지난 시즌까지 이렇게 통합으로 한 거일 거예요.
왜냐면 택시의 선수가 1년 차는 몇 경기 출장하지 못했고 한 2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8경기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가운데 이렇게 첫 시즌 마지막 시즌 빼고 이렇게 전체 그거 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슈팅 툴 자체가 이만큼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카드로서 선택을 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몬트리올이 필요한 게 공격에서의 보완 자체가 확실하게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결국은 공격진의 2, 3라인의 조합도 균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건 맞는데, 근데 진짜 지금 필요한 게 공격에서의 카드인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몬트리올이 최초 실점 경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골을 먹고 시작한 경기에서의 승률이 10월에는 3승 1패였습니다. 4경기에서 골을 먹고 시작했는데 3승 1패였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들어와서는 먼저 골을 먹고 시작한 경기들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죠? 3승 3 연장패니까 승률로 그냥 이제 뭐 포인트 획득률이 아니라 승률로 따지면 14.3%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11월 대비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수치가 10월 수치고 그리고 뒤에 수치가 이제 11월 수치인데 경기당 3.64득점에서 3.2득점, 그리고 파워플레이도 28.1%에서 13.3%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냐, 영입을 한 거죠. 텍시에를 영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몬트리올이 이제 뭐 많이 기억하신 분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초반 승리에서 굉장히 자주 보셨던 그림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추격을 해가지고 이걸 동점을 정말 극적으로 동점을 따라잡고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거 많았었죠. 연장 가가지고 역전승. 실제로 10월 경기 등에서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장까지는 가지만 뭐 이제 3패를 한다라든가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도 연장승 10월에 연장 4번 가서 다 이겼습니다. 요거 숫자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지고 있을 때 연장을 간 거고 이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연장 간 거예요. 그리고 11월에는 근데 연장에서 1승 4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어려운 승리는 좋지 않다라는 그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 점 차, 팀의 구성 자체가 한 점 차 승부에 특화되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점 차 승부가 많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극적인 승부를 끌고 가서 연장에서 승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팀들은 사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월에 몬트리올 딱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에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상당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단계긴 한데, 왜냐면 동부는 다들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평균에 수렴하는 느낌이 돼버렸죠. 그렇죠. 연장에서 5승 4패니까. 그렇죠. 일단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수비 및 여타 경기력이 부족합니다, 택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리드를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임이라든가 실점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하는 그림이 되면서 좀 이기는 그림도 몬트리올이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기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너무 흐름에 좌우되는 팀이다라는 이미지가 점점 붙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몬트리올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팀의 어쩔 수 없는 특색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이런 부분, 수치적인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셨고요. 일단 택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마무리 능력 이런 건 참 좋은데 수비라든가 여타 경기 능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방 압박 경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인 마크 능력이라든가 수비력은 거의 강점이 없는 수준의 선수고요. 그리고 득점력에도 기복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택시의 선수가 시즌별로 출장 경기 숫자랑 그리고 0포인트 경기, 포인트가 없었던 경기 숫자입니다. 1920 시즌에 35경기 출장해서 21경기에서 포인트가 없었고요. 2021 시즌 49경기에서 35경기, 그리고 2122 시즌에서 36경기 중에서 19경기, 그리고 이제 2324 시즌 78경기에서 53경기, 지난 시즌도 31경기 중에 21경기에서 포인트가 없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8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포인트가 없어요. 이러한 선수가 몬트리올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는 느낌의 그런 공격, 그러니까 10월만큼 공격에 그린 그런 해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1월을 맞이를 했는데 11월에서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그죠? 공격에서 꾸준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가 해결할 만 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드배는 저는 아니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인데 골텐딩에서도 지금은 도베시도 그렇고 몽템보도 그렇고 좀 허무한 실점들도 많이 나오고 대량 실점 경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시즌 초반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역전승 이런 것까지도 페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몬트리올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해결책으로서 공격력에서 조금은 기댈 때가 있는 텍시에를 영입을 하면서 요 난국을 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이제 슬슬 떨어지기 지금 이제 몬트리올은 승점 획률도 5할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얼마나 다시 자신들의 경기력을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경기력으로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공격력이 좀 돌아온다라고 한들 지금의 골텐딩과 수비에서의 불안감이라 수비에서 뭐 슈팅 차단 같은 부분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쉬운 이런 실점 관리 능력들에 대한 경기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불안감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팀 내선 자구책으로 요 선택을 했는데 '다른 쪽을 보완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몬트리올의 요 선택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